안녕하세요, 리니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부터 로보택시, 그리고 에너지 사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믿기 힘든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의 핵심 기술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야기입니다. 최근 버전 14.1.4가 배포되었는데 그 업데이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14.2, 14.3 버전도 몇 주 간격으로 계속 내놓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더티 테슬라라는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보면 자율주행이 주행 중에 도로 폐쇄 표지판을 실시간으로 알아챕니다. 그러자 차가 멈춰서서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게 다른 길을 찾아 우회합니다. 예전 버전이었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핸들이 꼬이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였을 텐데 이젠 정말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봐도 이전보다 브레이크를 밟는 게 훨씬 부드러워졌고 비보 좌회전이나 복잡한 교차로도 안정적으로 통과한다고 합니다. 학교 스쿨존이나 보행자 대응도 훌륭하고 도로공사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반응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핸드폰을 들었을 때의 경고 방식도 더 안전해졌습니다. 예전엔 경고음이 울리다 그냥 자율주행이 툭 꺼져버려서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젠 자율주행이 꺼지지 않고 핸즈프리 모드만 끄면서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이 무서운 속도로 똑똑해지는 건 단순히 운전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테슬라의 다음 단계 로보택시를 위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입니다. 자율주행의 발전이 곧바로 이어진 소식은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테슬라 인공지능 계정은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어 지역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드디어 산호세 국제공항까지 확대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공항은 자율주행에게 끝판왕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공항은 도로가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고 보안 게이트, 승차구역, 하차구역이 뒤엉켜 아주 혼잡합니다. 1분에도 수백 대의 차가 오가는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이죠. 이런 곳은 인간 운전자도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데 여기에 로보택시가 들어간다는 건 테슬라의 기술력을 제대로 증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돈도 됩니다. 국제공항은 연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핵심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인간 택시보다 30에서 5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면 시장을 빠르게 차지할 수 있겠죠. 심지어 로보택시 앱도 훨씬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항에 갈 때 자기가 탈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델타 항공이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누르면 로보택시가 알아서 정확한 터미널 입구에 내려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실전용 기능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가 어떻게 돈이 될까요? 모건 스탠리의 유명한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는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사실상 완성됐다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안전 요원을 빼도 될 만큼 기술을 갖췄지만 편집증적일 정도로 안전에 신중하기 때문에 아직 운전 보조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계산한 숫자는 더 놀랍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 약 800만 대의 테슬라 차가 도로에 깔릴 겁니다. 현재 유료 채택률은 약 12% 정도입니다. 만약 800만 대의 12%인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월 $100짜리 구독 서비스를 쓴다고 가정하면 이것만으로 1년에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의 매출이 나옵니다.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라 개발비 빼고는 돈이 거의 안 들죠. 애덤 조나스는 이익률이 85%에 달할 걸로 봤는데 22억 달러가 현실이 되면 테슬라 전체 세전 이익의 15에서 20%를 구독 하나만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진짜 돈줄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보다 43%나 성장했고 영업 이익률이 26%가 넘는 알짜 사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리냐면 전 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잠시라도 끊기면 재앙이거든요. 테슬라의 메가팩이라는 이 거대한 배터리가 바로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아마존이 원래 인터넷 쇼핑몰이지만 지금은 클라우드로 돈을 버는 것처럼 테슬라도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와 휴스턴에 메가팩 공장이 더 지어지면 생산량은 지금의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독과 에너지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 막대한 돈은 모두 테슬라의 진짜 미래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시점은 2026년입니다. 첫째, 사이버캡입니다.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은 2026년 2분기 4월에서 6월에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 차에는 운전대나 페달이 아예 없을 겁니다. 둘째, 옵티머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2026년 말에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게 또 미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엔 진짜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공식 채용 사이트에 사이버캡 관련 일자리를 30개 넘게 올렸습니다. 대부분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일할 핵심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입니다. 2026년 2분기 생산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사람을 뽑아서 교육하고 라인을 준비해야 하죠. 그리고 이 사이버캡과 옵티머스는 같은 두뇌를 쓰게 됩니다. 테슬라는 AI5라는 이름의 다음 세대 인공지능 칩을 설계 중인데 이 칩은 현재 칩보다 성능이 최소 10배에서 40배까지 강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칩이 차에 쓰기엔 너무 과한 지능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이 칩이 처음부터 옵티머스 로봇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이 도로를 보고 배우는 인공지능 방식과 옵티머스가 공장을 돌아다니며 배우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똑같거든요. 자, 테슬라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데놈은 옵티머스가 빨래 개는 것을 직접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리처럼 부드러운 물건도 터뜨리지 않고 집을 수 있다라고 하죠.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에너지, 옵티머스, 이 모든 거대한 계획들을 하나로 묶는 어쩌면은 테슬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11월 6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입니다. 이번 투표의 핵심 안건은 일론 머스크의 성과형 보상안입니다. 이건 사실 2018년에 통과됐던 내용인데 델라웨어 법원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이 보상안의 목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테슬라 시가 총액을 8조 5천억 달러, 약 1경 1천조 원으로 만들고 로보택시 100만 대 운행, 옵티머스 로봇 100만 대 생산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만 머스크가 보상을 받습니다. 머스크가 인공지능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테슬라에만 집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진짜 원하는 것도 돈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 군단을 만들면서 나에게 영향력이 없으면 불안하다며 인공지능이 안전하게 개발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25%의 의결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금액이 너무 많다며 반대하라고 권고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만약 투표에서 지면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날 수도 있다, 또는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부를 떼어서 나갈 수도 있다는 불안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게리 블랙, 댄 아이브스 같은 유명 애널리스트들은 보상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커뮤니티는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말고 모두 투표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